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20년 1월 8일 그 다음 날입니다. 1월 8일 언론에서는 18 대학살이라고 하더군요. 18 대학살. 검찰에서 그야말로 추미애 어제 법무장관 어제 오전에 보면 검찰 인사위원회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 청와대에서는 그다음에 저 삼성에서 근무했던 근무 전력이 있는 또 퇴임한 그 검사를 다시 검사장으로 임용하려고 뭐 쇼를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추미애 장관이 막은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추미애 장관이 크게 고집을 부리지 않은 가운데 인사위원회에서 부결시켜 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서울지검장과 네네. 검찰국장에 네. 민변 출신 넣으면 어떻겠느냐라는 거는 또 추미애 장관이 그건 뭐 자기 체면 때문이라도 거절한 것 같고. 그런데 그야말로 추 장관 입장에서는 그거는 좀 내어주되 뭐 그 정도는 좀 면피하고 나머지는 검찰을 갖다가 즉 윤석열 검찰총장 주변을 갖다가 완전히 수족을 다 잘라버린 대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이러한 미사일이 저 미군 기지 공격하듯이 그냥 다 그러니까 수사팀 네. 측근들은 다 이제 도려낸. 자, 저희가 이거 마침 검찰 출입하는 저 후배 기자 한 분이 지금 현재 윤석열 그러니까 1월 8일 오전 현재 오후에 발표 나기 전에 고기에다가 이 빨갛게 딱딱딱 친 게 흔한 얘기로 다 잘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양쪽 다 잘라냈네. 네, 양쪽 두 사람은 조국 장관 대 임명된 사람이고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는 이제 강금실이라는 정치인에 이제 주목을 해서 저희가 쭉 이제 이제 평론을 해 왔는데. 아니 추미애. 추미애. 왜 그 이유는 좀 여러분 좀 잠시 아시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이 강금실과 똑같은 맥락에서 기용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강금실이가 했던 뭐 검사와의 대화, 문재인 기획, 거기서 이제 검찰과 완전히 척을 지고. 송광수 검찰총장 체제가 들어왔는데 그것도 또 뭐 견제가 안 되고 하니까 이 저 강금실 씨가 그해 8월 22일 인사를 통해 가지고 그 이제 검찰 뭐 서울지검의 뭐 부장검사이상 인사를 단행했는데 그때 언론이 일제히 얘기했던 게 송광수 인맥을 완전히 잘라냈다 뭐 이런 이제 평을 받았었죠. 예, 이것도 보면 이 당시에 제가 잠깐 몇 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 8월 22일에 보도된 건데요. 이게 바로 좌파 언론의 가장 천변이라 쓰는 오마이뉴스에서 보도된 거예요. 대학살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혁명이다. 검찰 인사혁명이다. 이렇게. 아니, 그 조선일보에서는 대학살이라고 표현했겠죠. 그러나 오마이뉴스에서는 대학살이라는 표현보다는 인사혁명이다. 그러니까 강금실 작품 822 검찰 인사는 혁명. 이 오마이뉴스입니다. 부장검사, 평검사 포함해서 229명의 인사 발령을 냈는데 강금실이 그 이거에 대해서 뭐 검찰 인사혁명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품평을 했고. 예, 여기 또 이렇게 나왔죠. 한마디로 이번 인사는 검찰에 더 이상 주류는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서울지검, 대검, 법무부를 오가는 그 에리트 검사들 귀족 검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다 잘라내고 한마디로 보면은 송광수 검찰총장을 갖다 무력화시켰다. 그렇죠. 송광수 검찰총장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이 2003년 강금실 법무장관의 822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혁명 인사의 요체입니다. 그죠. 근데 뭐 그 시료는 정권이 기도했던 시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습니다. 이때 그 강금실의 컨셉은 귀족 검사들, 뭐 법무부, 서울지검 왔다 갔다 하면서 캐리어 관리되고 하는 사람들 빼고 팔도를 전전한 팔도 검사들을 중용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갖다 붙였는데 그 당시에 그 서울지검 특수 1부장이 됐던 유재우 검사는 하여튼 그 이 팔도 검사 중에 이 서울지검 특수 1부장에 이 팔도 검사가 임명된 건 처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의미를 갖다 붙이고. 그거는 이제 김태희 검사고, 그다음에 유재우 검사는 이제 형사 1부장. 그러니까 양날개를 달았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 강금실의 검찰 인사는 혁명적이고 파격적이다. 90% 이상이 강금실 법무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그리고 송광수 총장 측근들이 완전히 밀려났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때 밀려난 사람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엘리트 검사들만 다 밀려났군요. 뭐 대표적인 분이 지금 현재 국회의원은 최규일 씨, 뭐 이런 양반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서울지검 특수 1부장, 지금은 이제 검사장급이지만 그때는 부장급 인사할 때
그 김태희 검사가 발탁이 됐는데 네. 물러난 사람은 또 송광수 핵심 측근을 또 잘라낸 거예요. 잘라냈죠. 그렇죠? 예. 이제 강금실과 노무현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한번 확 휘져가지고 엘리트 검사들 바닥바닥 대가리 들고 달려들었던 그쪽 귀족 네. 계열들을 예. 이제 날리고 송광수도 무력화시키고 네. 뭐 했다는 평을 뭐 잠시 했지만은 네. 역시 검찰은 검찰이었고 예. 그 끝까지 좀 물고 들어가서 좀 노무현 대통령이 참 송광수 지긋지긋하다고 정말 소름이 끼친다고까지 얘기할 정도였는데 네. 오늘 당장 뭐 윤석열의 뭐 팔다리를 다 잘라냈다 대학살이라 그러지만은 네. 우리가 2003년에 네. 17년 전에 있었던 문재인 팀들이죠. 뭐 문재인하고 생각이 비슷했던 사람들이 했던 예. 그 혁명적 검찰 인사가 예. 과연 자기들이 기도했던 대로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느냐, 그거는 아직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또 이게 보니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때 서울지검, 그때는 이제 중앙지검하고 그때는 이제 뭐 서부지검이 다 지청이었어요. 지청급이었죠. 네. 예, 서울지검 특수 1부장이 바뀐 게 특징적인데 그때 서울지검 특수 1부장이 서우정 부장검사입니다. 네. 송광수 총장의 핵심 측근인데 이 사람이 2003년 3월 28일 날 그 자리에 앉아서 정확히 4개월 만에 잘려난 거예요. 부산고검으로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검찰에서 고검 별로 할 일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지난해 7월 달에 임명된 윤석열 총장. 그래서 지금 한 5개월 만에 한 건데. 그러니까 뭐 그것도 또 비슷하네. 그거 비슷하다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그 검찰청법이 바뀌어갖고 그런 보직은 최소 근무연수 1년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1년이 되기 전에는 보직을 못 바꾸게 만들어놨는데 그것도 추 장관이 갖다 무리수를 둔 건데 저는 핵심 본질은 왜 추미애 씨가 이토록 예전에 강금실과 문재인과 강금실과 노무현의 실패를 뻔히 보고 그 후과가 어떻게 되었고 앞서 우리 김영환 시장 말씀하신 대로 검찰을 이렇게 자기들이 정치 권력이 지들 입맛에 맞게 도를 바꿔봐야 재빨리 복원된다는 건 사실 뻔히 알면서 왜 무리수를 뒀을까요? 왜 독배를 들었을까요? 이게 지금 무리수라는 게 왜 무리수인지를 첫째는 네. 문재인 그 세력들의 네. 이 양반이 당대표를 하기는 했지만은 네. 드루킹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대선 그렇죠. 그래서 드루킹 고발해가지고 지금 뭐 김경수하고 감옥 가게 만든 사람인데. 맞습니다. 이 양반이 지금 그 문재인 세력의 범죄 행위에 같이 올라타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무리수죠. 또 본인 문제도 있잖아요. 본인이 지금 울산시장 부정선거 할 당시에 또 당대표였으니까. 그래갖고 후보 뭐 관련돼 있는데. 그렇죠. 두 번째로는 네. 그 검찰청법, 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그 규정을 무시해버리고. 그렇죠. 또 검사장급의 주요 보직 인사들에 대해서는 1년 기한을 보장해준다는 자체 규정도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네. 그 무리수를 왜 뒀을까? 저희는 사실은 네. 야 대선 주자 반열인 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노무현이 과거에 노무현이 내 다음은 추미애 아니면 정동영이다. 그렇죠. 강금실에 비하면은 이건 대선 주자급이고 네. 노선 의원이고 네. 정치적 무게가 있는데 그렇죠. 강금실스럽게는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강금실하고 똑같은 네. 이제 독배를 마셔버렸는데 네. 이거는 강금실 씨가 2003년에 난리 부르스 치고 나서 네. 2006년에 서울시장 선거 나왔죠. 그렇죠. 추미애 씨가 네. 서울시장 선거에 눈이 멀어가지고 네. 마셔서는 안 될 독배를 마신 거예요. 같은 문재인 세력의 범죄 행위에 법무장관으로 올라타가지고 뭐 탄핵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이 네. 특검 탄핵 요소를 지금 스스로 발동시키고 네네. 거기 자기도 피의자로 연루돼 있는 울산 부정선거 수사에 수사방해 권력 남용을 했다라는 지금 또 자유한국당이 고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죠. 또 우리 촉새 유 아저씨는 뭐 힘으로 눌러버리면 된다. 뭐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뭐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무조건 하는데 무리수를 부르는 걸 한 거는 네. 누가 뭐래도 강금실에 나는 길을 가겠다. 나 그러면 2022년 6월에 있는 서울시장 선거야.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고? 문고로서리 문바가 필요했던 겁니다. 저희 황태순 TV에서 몇 차례 짚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지금 민주당에는 2015년 당시 조국의 개혁안 그 당시
문재인 대표 시절에 조국 개혁안으로 대거 문바들이 들어와서 지금 그 사람들이 대략 그 권리당원이라고 그러죠. 이제 투표 행사하는 그렇죠. 권리당원의 35 내지 40%가 문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김영광 문바 두목이 예를 들어 뭐 부평이라 합시다. 이 김영광 그저 하는 얘기로 그 좌장이 딱 명령 때리면 이 35 내지 40이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토해 버리면은 어느 누구도 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됐던 시장 후보가 됐던 도지사 후보가 됐던 군수 후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시민이가 지금 뭐 예. 지금 뭐 문골 오소리, 네, 뭐 문바. 출발은 네. 이제 노빠들이지만은 네. 이제 문골 오소리들의 이제 네. 그 선전선동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네, 네. 이게 지금 추미애가 유시민의 요거대로 움직이는 그 모양을 연출이 됐는데도 네. 불구하고 네. 그걸 자기가 뒤집어 쓴 거예요, 그죠? 네, 독박을 쓴 건데. 뭐 힘으로 눌러 붙여라 뭐 아니 그러니까 유시민이 이 친구가 또 마이크를 대고 그런 얘기를 안 해야지 추미애가 부담이 적을 텐데. 아니 법무장관이 그냥 힘으로 누르면 되지 그걸 못해 그러는데 진짜 힘으로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민이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그 경쟁될 만한 사람은 다 제거를 하네. 조국이도 계속 부추기면서 결과적으로 조국을 이제 63빌딩에서 밀어뜨린 거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국민들을 다 분노하게 한 게 뭡니까? 자기 아들 그 증거 갖다가 은닉한 걸 갖다 증거 보존이라고 얘기함으로써 그야말로 조국과 정경심을 갖다가 파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것이 유시민입니다. 네. 이번에 유력한 대선 주자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호남에서는 이낙연이가 있다면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계열에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호남의 텃밭 위에 영남의 후보가 섰을 때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저 추미애 씨도 대구죠. 그렇죠. 보세요. 잘 아시죠, 추미애 씨? 잘 알죠.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옛날 DJ의 바탕후에 부산에 노무현이가 섰고 그 DJ의 바탕후 호남의 바탕후에 문재인이가 섰기 때문에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은 이낙연 얘기하지만 다 압니다. 그 사람들도 바보 아닙니다. 결국 보면 그래서 조국을 갖다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했던 거고 챙기려고 박원순이를 내치지 못하는 이유가 박원순은 경남 창녕입니다. 또 박영선이도 경남 창녕입니다. 추미애는 경북이 아니라 대구입니다. 대구. 자, 근데 지금 유시민이가 하나하나 제끼고 있는 중이야, 지금. 추미애도 이제 보니까 유시민이 요거에 해갖고 무리수, 결국 추미애가 드러난 건 지금 우리 김영환 시장 말씀드리니까 추미애는 유시민이 떠든 대로 문꿀 오소리들이 조종하는데 움직이는 헛개비에 불과했다.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는 걸 증명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뭐 더군다나 지금 직권남용, 네. 수사방해, 사법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네. 야당이 좀 강력하게 물고 들어줄 테니까 유시민이가 뜻하지 않았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 강력한 영남 후보 하나 추미애는 오늘부로 맛이 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네, 그렇게 되고 본인은 서울시장을 지금 작은 이익을 노리기 위해서 나쁜 악을 저질렀는데 이 작은 이익마저도 날아갈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독배를 맞았던 것이고 이런 거 있습니다. 앞서 우리 김영환 시장 짚어준 대로 직권 남용 뭐 등등등등 그런 혐의들 이거는 검찰 수사 별개로 무슨 일이냐 이번 4.15 총선이 끝나고 오늘 5월 30일 새로운 21대 국회의원이 구성되지 않겠습니까? 선거 결과에 따라서 현재 야당이 과반을 넘게 된다면 특검 발동해야 될 사안이 특검이 아니죠. 바로 탄핵해버리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탄핵은 3분의 2입니다만은 장관의 탄핵은 과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거예요. 우리는 추미애가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약체를 보였네요. 그렇죠. 너무 보면 이런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절대 마셔서는 안 될 독배를 갖다 쭉 하시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원샷.